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녹화를 안 해가지고. 팀별 발표부터 먼저 진행을 한 이후에 오늘 발표는 홍규가 VIT를 발표해 줄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팀 1부터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아직 GPU가 네이버 GPU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학습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 이제 디텍션 하는 부분이랑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쪽에서 저희가 코드 학습을 진행하는 쪽 코드를 다 완성을 못 해가지고 이번 주에 그쪽을 다시 이제 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GPU가 그 크레딧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실행을 하는 건데, 그 나올 예정이어서 그걸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팀 2는 지금 일단 지원이가 화장실 가서 팀 3부터 먼저 하고 나서 팀 2 하도록 할게요. 네, 팀 3는 이제 CSE 사인 스터디 오늘 이번 주에 10강, 11강 들은 거에 대해서 리뷰 진행을 했고요. 10강, 11강 내용은 프리트레이닝 내용이랑 이제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의 세미나에서 진행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랑 워드피스 토커나이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했고, 인코더, 디코더 합쳐진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버트 GPT, T5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푸는 방법으로는 LSTM을 이용한 바이다프, 그리고 버트가 있고, 이거를 이용을 했을 때 오픈 도메인 QA, 이런 퀘스천 앤서링 중에서 오픈 도메인 QA는 리트리버 리더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데스프레이즈에서 이제 리더 모델은 필요 없다라는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데스프레이즈 방법론이 현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CSE 사의 스터디는 이번 주로 마치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각 이제 저희 QA 서머리 팀으로 나눠서 프로젝트 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팀 2 이번 주 진행 상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던 거는 계속 코드 리파이닝 작업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은빈님의 경우에는 서미션을 해봤는데 그 정확 F1 스코어가 0.2가 나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원인 찾으려고 다시 디버깅 중이고, 수호 씨는 아직 서미션까지는 못 해봤었는데 이번 주 다음 회의 월요일까지인데, 다음 회의까지 서미션 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파이썬의 지금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번 주까지가 3장이었는데 저번 주에 회의를 못했어가지고 이번 주에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파이썬 5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파트를 나눠서 스터디를 진행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PPT를 만들어 와서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다들 스터디 위해서 발표 자료 열심히 만들고 준비하신 게 보여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스터디였습니다. 네. 했었고 이상으로 팀2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추후 혹시 추후 계획에서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저거 다음에. 휴일 전까지 계획이 없으셨어요? 원래는 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파이썬 이후로 사실 뭔가를 더 하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이걸 마지막 활동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팀2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카톡에서 승찬이 형 카톡이 있는데. 제가 아이쿠에다 올린 거거든요. 올렸어요? 아니 여기 말고 그 카톡에다 올리긴 했거든. 그리고 PT 파일. PPT, 컴피디F, PPT. 한교가 이거 올려놔야 돼. 안 올려놔 챙겨. 문제는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이번 제목을 트랜스포머인 비전이라 했고, 그냥 진짜 비전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쨌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본성님께서 설명하신 이제 아마 벌트나 뭐 뭐더라 트랜스포머의 약간 확장 버전 아니면은 비전 쪽에서 쓰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텐션이 뭔지도 잘 모를 거고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어텐션이란 구조는 다음과 일단은 어텐션 구조가 나타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게 RNN 구조인데, RNN 구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속 퓨처 벡터가 이렇게 계속 퓨처 벡터가 여기서 인코드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인코드된 벡터가 나오는데, 이 인코드된 벡터를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출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RNN의 기본적인 모델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 단어밖에 없지만 여러 단어가 들어온다면 여러 단어가 들어오지만 결국 디코더로 들어가는 벡터는 여기 가운데 단 하나의 벡터밖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의 양이 하나로 압축되다 보니까 정보의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김승용 교수님의 딥러닝 들으면 아시겠지만 레지듀얼 커넥션 얘기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문제를 엄청 많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이제 베니시 문제를 많이 말하거든요. 그걸 이제 레지넷에서 레지듀얼 링크를 통해서 해결을 했지만 LSTM에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런 이제 RNN 구조에는. 그래서 나온 게 어텐션 구조라고 합니다. 어텐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인코더 가중은 똑같은데 잘못 가죠. 요거네요. 네. 인코더 구조, 그 어텐션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인코더로 들어가지만
디코더로 들어가는 퓨처 벡터가 인코더에서 인코딩했던 퓨처 벡터, 여기 사이에 있던 퓨처 벡터를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쓰면은 이 세 개의 퓨처 벡터를 한 번에 디코더에 넣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약간 트릭? 약간 기술적인 거를 또 쓰는데요. 얘네 세 개를 여기는 이제 퓨처 벡터가 세 개밖에 아예 이 퓨처가 세 개밖에 없어서 괜찮지만 그 길이가 길다면은 세 개 뭐 n 개가 되면은 이게 디코더로 한 번에 들어가면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텐션의 핵심 중 하나가 여기 이 벡터들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줘서 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웨이티드 썸해서 디코더에 넣고 또 요거를 웨이티드 썸해서 다음 디코더에 넣고 그 웨이티드 썸해서 다음 디코더에 넣는데 이 웨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단순하게도 그냥 여기서 나왔던 퓨처랑 여기 퓨처가 디코더를 통해서 또 퓨처가 나올 거고 또 디코더를 통해서 퓨처가 나올 텐데 이 퓨처랑 이 퓨처 간의 이제 시뮬러티 유사도를 이제 계산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을 더 많이 가중치를 주도록 해서 이것들을 합쳐서 넣는 것이 이제 어텐션의 기본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인코더에서 나온 퓨처들을 그냥 디코더와 디코더 그 각 과정에서 유사도를 계산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 계산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가운데 있던 그 퓨처들이고 이것이 디코더에서 나오는 퓨처인데 얘네 둘을 이제 시뮬러리티를 계산합니다. 보통 이제 내적해서 구하고요.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구하고 그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 프로젝트 해주고 노멀라이즈 해주고 그래서 이것들을 웨이티드 썸에서 새로운 디코더 이제 그 어텐션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디코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장점은 이제 정보의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도 사실 이 그램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랑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랑도 이렇게 세 개로 줄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보면 되거든요. 약간 레지디얼 레지디얼 커넥션과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는 이제 어텐션 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아까 여기서 여기 스코어 있잖아요. 그 스코어 높은 게 그냥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스코어 낮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그냥 이 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높을수록 이거는 이제 요거가 아마 어쨌든 다른 나라 언어고 요게 영어인데 요거를 영어로 해석했을 때 요 단어는 더랑 유사도가 높고 요 단어는 요거랑 유사도가 높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이제 어텐션 스코어 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은 다르게 말하면은 비전에서도 이 개념이 중요한데 요 단어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도를. 그래서 이거는 비전에서 이제 어텐션을 쓴 거의 첫 번째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언어랑 비전이랑 어텐션을 통해서 비전이랑 그러니까 그림과 이제 글자랑 어느 정도 유사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모델이었나? 맞다. 이 이미지에 캡션 넣는 태스크인데 이미지에 캡션을 넣기 위해서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해결한 문제인데 어는 별로 소용이 없겠지만 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여기를 더 많이 본다. 아까 요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그냥 여기를 많이 보고 또 어쨌든 어디 부분을 더 많이 보는지 워터면은 바깥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게 출력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합법하는 게 이제 비전에서 첫 번째로 쓴 어텐션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번에 이제 분석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제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는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유사도를 계산해서 원래는 원래 기존은 이시 뭐랑 유사한지 알 수 있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언어 쪽을 잘 몰라서 어쨌든 이시 뭐랑 더 유사한지 애니멀이랑 유사한지 스트리트랑 유사한지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 문장에 대해서 좋다는 것은
긴 문장에 대해서 좋고 뭐 병렬 계산이 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 언어 쪽은 잘 몰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어쨌든 저번에 봤던 트랜스포머 모델을 과연 비전에서 이제 RNN을 대체해서 거의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비전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한 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겁니다. 이게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제가 진짜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이게 어쨌든 원래 이제 여기가 레지넷이고 여기가 이제 VIT 비전 트랜스포머 라는 거고 그리고 또 같이 발표한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컨브넥스트는 완전 나중 거고 일단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트랜스포머라고 써져 있는 것도 여기 오른쪽 트랜스포머라고 다 써져 있거든요. 이 트랜스포머가 다 VIT라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애들인데 그 위에 1, 2, 3, 4, 5, 6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이제 엄청난 데이터셋을 내부 데이터셋을 써서 프리트레인한 애들이라 그거는 그냥 원래는 저희가 이미지넷은 300만 개의 데이터셋인가? 1000만 개? 근데 구글에서는 3억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한 거라 확실히 성능이 잘 나올 거라고도 생각해서 일단 빼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또 언어 모델이랑 합쳐졌더라고요. 그 구글에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이 그냥 뭐 그 인스타그램으로 치면은 막 태그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 캡션 같은 거 그거 이용해서 보통 데이터셋을 만들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랑 결합해서 그 라벨을 정확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그러고서 학습하는 것이 이제 구글의 여기도 보이겠지만 JFT라는 모델이 이미지 셋이어서 위로 갈수록 이제 언어랑 많이 결합해서 하는 데이터셋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이미지넷에서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고 또 이제 주요한 이제 2D 쪽 약간 태스크인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나 뎁스 에스티메이션 아니면 뭐 코레스폰던스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것도 사실 트랜스포머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것도 랭귀에이지랑 같이 이제 멀티모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이제 비전만 사용한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거고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것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VIT를 사용한 모델이고 코레스폰던스도 VIT를 썼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VIT의 그 셀프 어텐션 개념을 가져와서 아예 스윙 트랜스포머의 그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코레스폰던스가 어떤 태스크인지 짧게 코레스폰던스요? 성찬님 아시나요? 코레스폰던스가 여러 가지 시멘틱으로 코레스폰던스 찾으면 고양이 사진이랑 사람 사진이 갖다 놨을 때 눈은 같은 눈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대응이 되고 뭐 대응시키는 거. 네, 그냥 대응시키는 이미지 거. 두 장이 있을 때 그 한 이미지의 어떤 점이 다른 이미지의 어떤 점하고 같은지 이거를 각각 대응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코레스폰던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정의하게 문제 수치를 정의하게 따라 좀 맞아요, 많이. 달라지네요. 그냥 유사도 추출하는 것도 다 코레스폰던스로 쳐서 사실 뎁스랑 세그먼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코레스폰던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논문 제목도 on image is worse 16x16 words transformer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인데 그냥 논문 제목을 해석하면은 이미지는 16 곱하기 16 이미지의 16 곱하기 16 패치가 하나의 워드로 약간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비전 트랜스포머의 이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NLP의 트랜스포머의 발전이 있었지만 비전 속에서는 거의 적용이 없었습니다. 그 몇몇 케이스들이 있지만 처음에 봤던 이미지 캡션 쪽에서 CNN과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 CNN을 통해 한 다음에 셀프 어텐션으로 쓰는 형태는 있었지만 트랜스포머 자체만 사용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타 모델 가장 좋았던 모델은 레지넷 기반 모델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이제 이미지를 패치별로 이제 나누어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서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머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패치별로 나누고
이거를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걸 통해서 단어로 변형시켜 줍니다. 여기가 이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단어가 이제 단어로 대충 치환이 됐으니까, 아무튼 이제 트랜스포머를 돌릴 수 있겠죠. 그럼 트랜스포머를 돌린 다음에 인코더만, 그러고서 이 아웃풋을 어쨌든 이걸 트랜스포머를 돌린 다음에 그로 인한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이제 디코더를 돌리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건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각각 이제 16 곱하기 16으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는 48 곱하기 48의 이미지를 16 곱하기 16으로 나누면은 9개의 패치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걸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그냥 리니어 레이어 하나 넣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리니어를 통해서 각각 이제 벡터로 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각각 16 곱하기 16이 하나의 벡터로 치환되면서 얘네를 하나의 워드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0번째 벡터도 하나 추가해 주는데, 0번째 벡터가 나중에 이제 디코더해서, 사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인코딩하면은 10개가 인코딩 됐으면은 10개의 이제 아웃풋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추가한 요것만 이제 디코더에 넣겠다, 약간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해 줬다고 합니다. 각각 이제 위치, 렐러티브한 위치, 약간 얘랑은 좀 더 가까이 있을수록 좀 더 상호작용이 많겠고, 멀리 있을수록 좀 더 어쨌든 상호작용이 없을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NLP 쪽에서도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해 준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논문 보면은 요 0번째 요거는 추가 안 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나오긴 합니다. 사실 그냥 이제 이렇게 9개가 들어가면은 9개의 아웃풋이 나오고, 그걸 그냥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면은 사실 똑같은 비슷한 효과를 본다고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이렇게 10개가 들어가면은 10개가 나오지만, 트랜스포머의 특성상 이거 하나만 이제 9개는 무시하고 하나만 이제 디코더, NLP 헤드라는 디코더에 넣고, 이거를 이제 NLP 헤드에 넣으면은 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서 그냥 트랜스포머에다가 넣고, 그에 따른 인코딩된 데이터를 또 이제 MLP 헤드라는 그냥 레이어에 넣었더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라는 이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레즈넷을 대체하는 또 이제 새로운 혁신 같은 논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 하면은 다들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중요하게 봅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원래 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는 가까이 있는 것들만 좀 유효하고,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은 거의 유사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처음 한 게 CNN인데, 트랜스포머는 모든 그림을 다 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9개가 다 들어가서 트랜스포머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트랜스포머 자체가 얘네 9개를 다 연산해 넣기 때문에, 뭐 얘랑도 연산하고 얘랑도 연산하고 얘랑도 연산하고 다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미지를 다 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약간 단점이 있는데, 스스로가 이제 가까운 것이 좋고 먼 것이 조금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스스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CNN 같은 경우에는 그 리셉티브 필드 요게 작으면 이런 가정한 부분이 작으면은 사실 이거를 사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으면 엄청 워스트 케이스죠. 근데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이거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능 지표인데, 그냥 보통 논문 보면은 다 자기가 좋다고 말하고요. 이거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건데, 이렇게 얘네도 어쨌든 구글에서 만든 거여서 이때는 JFT 300M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때는 3천만 장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3억을 사용하는
30억인가? 이게 3억이고 30억인가? 이게 3억이고 지금 30억 개를 사용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이 많을수록 이제 좀 더 그런 추가적인 힌트를 그런 스스로 학습하는 게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데이터셋이 많을수록 또 많이 학습할수록 그 스스로 이제 뭐 이런 거를 학습할 수 있다 보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그 대신에 성능은 더 높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계속 그 계보로 나오지는 레지넷 이후에 비전 트랜스포머 이후에 스윙 트랜스포머 이후에 다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확장했다고 다들 보긴 하는데, 나머지 이제 모델들이 현재는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포머를 비전 쪽으로 가져와 오긴 했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스케일인데, 워드와 달리 비주얼 엘리멘트 크기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과 이미지 리솔루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크고, 또 패치마다 뭐 하늘 부분은 솔직히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별로 쓸모가 없고, 배경은 쓸모가 없고, 내부 중요한 부분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에 크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얘네 아이디어는 이제 스몰 패치로부터 시작하여 패치들을 합쳐가면서 포워드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약간 CNN의 특징을 약간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에서 이미지를 일단 이렇게 16 이렇게 나눠주고, 이 안에서만 이제 VIT를 각각 셀프 어텐션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준 거를 이렇게 16개를 각각 돌려주는데, 이거를 각각 합쳐주면은 이렇게 4개, 이렇게 16개가 각각 한 다음에 4개씩 합쳐져서 요거 합쳐서 하나 만들고, 요거 합쳐서 하나로 취급하고, 요것도 하나로 취급해서 4개 파셜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이 파셜한 부분에서 각각 이제 얘네끼리만 셀프 어텐션을 해서 또 이걸 합쳐준 다음에 얘네끼리만 셀프 어텐션을 하는 것이 스윙 트랜스포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트랜스포머는 어렵네. 약간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이제 이미지를 일단 여러 개로 나눠요. 여기서는 그냥 4 곱하기 4로 나누고, 4 곱하기 4로 나눈 거에서 또 16 곱하기 16 이렇게 또 이렇게 패치를 이렇게 여기서는 16개로 나누는데, 4 곱하기 4로 나눈 것을 또 4개로 나눈 것을 또 16개로 나눠서 이 16개끼리만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얘네끼리만 계속 연산을 해주고, 얘랑은 연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랜스포머의 요게 핵심이고, 사실 이것 빼고는 VIT랑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요 점만 제외하고. 근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만 연산하면은 여기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냐 해서 나온 게, 처음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4개로 나눴다가 두 번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2분의 1씩 옮겨서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도 결국은 이제 이게 계속 돌게 되면서 얘랑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스윙 트랜스포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또 이제 이거 했다가 또 이제 이거 4개가 합쳐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로 본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각각 이제 학습하다가 좀 지나면은 이거를 4개를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가지고 이 상태에서 또 16개로 나눈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하고, 약간 이런 식의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2분의 1씩 옮기면은
이렇게 조그만 파절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파절하게 나타난 부분은 얘를 여기로 옮기고 얘를 여기로 옮기고 얘를 여기로 옮겨서 그냥 계산 효율이 좋게 했다라는 정도지 그렇게 막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자기가 성능이 좋다 하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왔으면은 이제 베이트처럼 자기 자신을 프리트레인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듣고 흘리시면 되는데 버트의 성공적인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비전에 적용시키려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아키텍처 문제가 CNN을 원래 사용했으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CNN의 단점으로는 마스터 토큰과 포지션 인베딩을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포메이션 덴시티 차이가 있어요. 워드 같은 경우,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쓸모가 없죠.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할지 디코더의 역할 차이도 있는데 이미지는 그냥 그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워드를 하나하나씩만 다 찾으면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 하나하나를 다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코더도 약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디코더 변화는 거의 없고요. 질문. 네. 저전 슬라이드에서 네네. 말하는 버트의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이 정확히 뭔가요? 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 저번에 본성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 트랜스포머 뭐 어쨌든 단어가 이렇게 쭉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이 일부를 뗀 부분을 이제 마스크 토큰이라고 넣고 마스크 토큰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치환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스크 토큰인 부분을 다시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구멍 뚫어놓고 네네네. 네네. 이거를 그냥 이미지에다가 적용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도 이미지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이거 뚫어놓은 거를 인코더에다가 넣고 인코더 하면은 또 이제 필체가 나올 텐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패치를 이제 뚫어놓은 다음에 그러면 뚫으면은 여기만 이제 퓨처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벡터가 있을 텐데 여기 부분에다가 나머지는 이제 마스크 토큰을 이제 디코더에 들어가기 전에 다 추가해 줍니다. 저희는. 그런 다음에 이 마스크 된 부분 이제 여기가 이제 재건되면은 이제 실제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이거를 통하게 되면은 실제 이미지랑 요거랑 동일한지 이제 L2 로스를 사용해서 그냥 로스를 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부분만 보고서도 얼마나 이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모델이 그거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이 모델이고 네. 그러면 저 모델은 생성 모델인가요? 그냥 생성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토 인코더 그냥 자기 자신을 다시 재건하는 오토 인코더 느낌인데 인코더 디코더 그래서 활용 분야는 그냥 이거를 이제 일부만 학습해서 어쨌든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인코더만 가지고서 이게 프리트레인 한 거거든요. 그러면 프리트레인 한 거를 이제 다른 거에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나 그런 거 파인 튜닝 할 때 쓴다고 이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픈코드처럼 네. 디코더는 그냥 로스 때리기 위한 거고 네네네. 인코더를 학습시킨 다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패치들, 그러니까 마스크된 패치들만 가지고도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코더를 학습시킨 다음에 걔를 떼다가 다른 데다가 쓸 수 있다. 네 맞아요. 디코더는 그냥 진짜 로스 흘리기용이고 그 다른 데 쓸 때는 따로 이제 다른 디코더 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오브젝트 디텍션,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그냥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들 것이 더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스윈 트랜스포머에도 스윈은 왜 스윈이에요? 스윈이요? 그냥 요게 슬라이딩 윈도우 줄여가지고 시프트 윈도우. 그래요? 오 그렇대요. 시프트 윈도우였나? 슬라이딩 윈도우 줄여가지고 S 윈 해가지고 스윈
스윈이 있던 걸로. 또 제가 네네. 스윙 트랜스포에서 뭐지? 그 전전 슬라이드 네, 거기서 세 개의 레이어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맨 밑에 레이어에서 저 작은 패치들 사이끼리 16번의 어텐션을 계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어텐션된 값들이 각각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여기요? 네. 네. 거기서도 각각 값들이 나올 거고 첫 번째 레이어에서도 어텐션 값들이 나오는데 그 세 개를 더하면 아, 그거 제가 많이 생략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첫 번째 레이어는 여기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거를 일단 얘네끼리 셀프 어텐션 얘네끼리만 한 다음에 그 과정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미지를 나눠주고 걔네끼리 이제 일단 뭐 VIT랑 똑같이 이제 워드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걔네끼리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윈도우라고 각각 하는데 윈도우 안에끼리 셀프 어텐션을 요게 이제 여기를 의미하는데 잠만요. 어쨌든 이 윈도우 안에끼리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거든요. 여기끼리. 그러고 그 셀프 어텐션을 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와요. 얘네끼리만 셀프 어텐션한 결과가. 그래서 얘네끼리 셀프 어텐션한 결과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고려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합쳐서 하나로 고려한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또 돌려주고 또 합치고 셀프 어텐션을 해주고 약간 이런 구조라고. 약간 CNN과 약간 비슷한 느낌. 각 레이어에서 계산한 어텐션 그 스코어들은 어떻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누적 안 되는 거. 누적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코드 값들을 그러니까 레이어 1에서 인코드된 값을 그냥 다음 그러니까 16by 16으로 나눠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 어텐션 적용된 값을 그냥 포워드해서 4x4로 어텐션 주는 거예요. 또 보내고 거기서 셀프 어텐션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이 윈도우를 4 곱하기 4로 나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윈도우가 4 곱하기 4로 나뉜 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 4 곱하기 4로 한 거를 한번 포워드 해주고 그걸 이제 다시 2 곱하기 2로 나누어서 여기서 포워드 한번 해주고 1 곱하기 1로 포워드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걸로. 이미지는 그럼 첫 번째 레이어 지나가기 전에만 이미지 네네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떤 값들이 있는 네, 그냥 벡터들이. 벡터들 3에서 조금 커다란 그쵸. 걸로 나누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네. 질문으로 그 워드로 만든다는 건 그냥 플랫폼을 시키는 건가 아니면 별도의 인코딩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그냥 진짜 사실 플래튼이라고 봐도 되고 그냥 리니어 레이어 딱 하나거든요. 그냥 뭐 16 곱하기 16 곱하기 3일 테니까 그치 16 곱하기 16 곱하기 3을 1024로 그냥 프로젝션 하는 게 답니다. 리니어 레이어 하나 통해서. 어떤 러너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네, 런업을 들어간 그냥 그 레이어 하나 들어갔던 걸. 네 그냥 WX 더하기 B 한 번 해서 끝납니다. 왜 하필 16by 16? 그거 그냥 아발레이션입니다. 8 곱하기 8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봤는데 이게 가장 좋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가 보통 224 곱하기 224로 하니까 어쨌든 8의 배수나 16의 배수 약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16 곱하기 16이 잘 됐답니다. 그 VIT에서 맨 처음에 추가해주는 그 연번제 네. 걔가 이제 그 NLP에 넣기 위한 애잖아요. 네네네. 걔는 그냥 임의로 랜덤 텐서로 정해져요. 네, 이미 랜덤이고 그냥 저는 얘를 추가한 이유가
얘를 디코드하면은 뭔가 첫 번째 패치랑 좀 더 연관이 돼서 디코드가 될 거 같고, 얘를 디코드하면 또 두 번째 패치랑, 만약에 첫 번째 패치에는 하늘에 그냥 태양이 있는데 태양 중심으로 이제 디코드 되게 되면은 태양을 클래시피케이션 확률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아무런 정보 없는 벡터 하나 추가해서 걔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9개를 나머지. 그럼 0번째 벡터는 포지셔널 인덱으로 인물로 먹여서 주는 거겠죠? 코드 보면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거는 자유인 것 같아요. 근데 넣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질문 있는데 네네. 그 아키텍처 그림 한 번만 다시. 어디 스윈이요? 네, 스윙. 그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그래프 다이어그램처럼 아, 여기. 이거 이거 저기 지금 차원이 나와 있는 게 사실 저런 프로세스 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저기서 16by 16으로 처음에 파티션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그 점점 보면은 이게 그림에서는 약간 머딩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저게 아, 점점 64 좀 더 줄어드니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게 혹시 어떻게 그것도 그거를 설명하자면, 얘는 패치가 4 곱하기 4가 여기는 이제 4가 4개니까 이미지 이거 뭐라 얘가 어쨌든 패치가 총 16 곱하기 16개잖아요. 네네. 그리고 얘가 합쳐지면서 얘네 4개가 합쳐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4 곱하기 4가 돼요. 아니 8 곱하기 8? 2 곱하기 8 곱하기 8 할까? 네, 8 곱하기 8로 되면 더 잘 되죠. 제가 계산을 좀. 패치 개수만 따지면은 16개, 16 곱하기 16개에서 8 곱하기 8개로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이미지 패치 개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16개의 벡터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는 8 곱하기 8개의 벡터로 합치는 거야. 그러면은 16 곱하기 16에서 8 곱하기 8로 가려면 4개씩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저기 아키텍처 보면은 아키텍처 보여줘. 네. 저기 보면 맨 위에 4분의 H, 4분의 W, 48. 그래서 4C 있고 그 다음에 2C, 4C, 8C 이렇게 있잖아. 그게 보면은 4C에서 4H분의 4W에서 8H분의 8분의 W로 가면은, 그러면은 실제 패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은 C는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컨캐트해버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저기 왜 2배씩 컨캐트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총 4개의 패치의 벡터를 컨캐트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차원의 디멘전 수는 컨캐트하니까 디멘전 수는 증가하는데, 이미지 패치가 그러니까 특정한 벡터가 보고 있는 공간의 넓이가 2배씩 늘어납니다. 근데 그 그림이 네. 전 그림이 막 이어져 있다고 돼 있는 게 세그멘테이션하고 디텍션 할 때만 저렇게 친다는 거예요. 요거요? 이거는 이제 다른 태스크에서 사용할 때 그냥 유닛 같은 것처럼 얘가 어쨌든 뭐라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4분의 H 곱하기 4분의 W 곱하기 C의 퓨처 벡터가 나타나고, 여기서는 이제 8 곱하기 H, 약간 16 곱하기 16분의 H, 16분의 W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약간 이게
레지넷과 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레지넷에서 썼던 거를 레지넷에서 이제 이런 그 크기 다른 유는 나랑 레지넷이 원래 이렇게 레이어 4개잖아. 아. 레지넷도. 그래서 이렇게 원래 크기 다른 퓨처 벡터를 만든단 말이야. 그 아. 퓨처 맵이 크기 다른 거 만드는데 그럼 그걸 그 개념을 이용해서 유넷을 돌리는 유넷이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레지듀얼 커넥션 통해서 합쳐주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러면은 유넷에서 원래 레지넷을 썼는데 그 레지넷 대신에 스윙 트랜스포머를 써도 똑같다라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 하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쟤를. 네, 레지넷에서 했던 레지넷 기반 모델들을 다 스윙 트랜스포머로 바꿔도 상관없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